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떤 습관이라든가 문제점, 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갖고 의견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마음가짐이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또 근면 성실해야 여러분들이 개인 택시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또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지만 운전에 대한 어떤 적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택시에서 일하는 시간대가 또 여러분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영업이다 보니까 자기에 맞는 시간대를 정해서 자기에 맞는 적합한 그런 시간대에서 일을 해야 효율적으로 그런 수익을 내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지만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하는 건 아니죠. 또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또 어떤 개인 택시에 대한 어떤 사회에 있어서의 역할, 뭐 어떤 그런 자부심, 뭐 이런 것들도 가미가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은 더욱 효율적인 그런 직업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 뭐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일찍 또 종료하는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후 늦게 나와가지고 또 새벽녘까지 일하는 분들도 있겠죠. 수입 면에서는 여러분들 뭐 오후 늦게 나와서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는 분들이 수익이 많다는 통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녁 시간대는 뭐 밀리지 않고 또 장기 그런 장거리 그런 손님이 많다 보니까 수익이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몸이 좀 피곤하시죠. 새벽에 이렇게 남 잠잘 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잘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해서 나에게 맞는 그런 시간대가 언젠가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에 대한 어떤 적성이 맞아야 되지. 뭐 성격이 뭐 급한 경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죠. 뭐 고혈압 뭐이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고 뭐 운전을 한다든가 또 뭐 연령대가 아주 좀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런 개인 택시를 운영하면서 갖고 있느냐, 개인 택시 이런 편하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인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개인 택시를 양수하면서 과다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사고에 어떻게 보면은 쫓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갚기 위해서 빨리 갚기 위해서 어떤 부담이 좀 더 적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좀 많은 경우에는 빨리 이걸 갚아야 된다라는 어떤 조급증, 쫓기게 대해서 이제 사고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다한 대출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면 성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직장이나 가장 큰 조건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직 생활에 있어서 뭐 개인 택시도 조직 생활은 아니지만 어떤 자기 혼자의 그런 운영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근면 성실해야 그런 자기가 목적한 대로의 그런 개인 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근면과 성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5060 세대들 또 뭐 경제 개발이라든가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우리의 그 경제 도약을 이루었던 우리 국민들의 근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국민의 정서, 그런 그 정신 상태, 정신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잘 그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건 일하는 것 자체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죠. 뭐 일하면서 이거 뭐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뭐랄까요 좀 열등감을 느끼면서 또 어떤 그 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좀 내성적인 그런 그러던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인 택시의 이제 그 단점은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들 그 자동차 안에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운전을 일할 시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승객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질병적인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전파될 수 있고 서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그 위험성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를 처음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그 사고에 대한 이런 그 두려움이 많아요. 그 걱정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고는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그 사고가 나지만 운전할 때 태만하지 않고 또 그 차분하게 운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고 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보면은 30년 이상, 40년 이상 그 운전을 하고도 무사고 그런 모범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성격은 아주 넉넉하고 차분하고 근면성실하고 이런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모범 그 운전자로서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런 그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이런 그 자제 또 그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 운전이라든가 또 안전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너무 과로하지 않게 운전하면 그런 그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경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런 그 불안정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이런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 택시 양수하기 전 조건 중에 하나가 택시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택시 면허 시험도 몇 달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이렇게 그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문제점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그 수요가 굉장히 그 택시 운전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몇 달 정도 기다려야 이렇게 그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그 기타 지역 우리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몰리는 지역 말고 자기 시험 일정을 참조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까운 뭐 인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또 뭐 그 수도권들이 있잖아요. 그 뭐 세종이라든가 뭐 평택 뭐 이런 가까운데 이런 데 가서 시험을 봐도 가능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개인 택시에 대한 이런 양수에 대한 그런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개인 택시를 직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런 이 시장에 있어서 개인 택시의 그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그 2025년도에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그 개인 택시에 대한 그 욕망, 수요가 추세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택시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장점이라고 할 것은 안정성이죠. 안정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1억에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안정성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정년퇴직하거나 아니면 또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성공 확률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실패할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인 택시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택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비율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 정년퇴직을 하고 어떤 그 제1의 인생을 살아오고 이후에 이런 그 개인 택시를 양수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적은데 보통 처음에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경험이 없이 이런 그 처음 이런 개인 택시를 시작한 그런 그 젊은 층들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택시를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법인 택시를 경험을 한 연후에 이런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그런 그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그런 그 택시 또 어떤 개인 택시에 대한 이런 분위기, 환경, 뭐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연후에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 그 적응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 택시를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평균적인 건 아니고요. 가장 정직한 직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개인 택시라는 거는 가장 정직한 직업이다. 뭐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이 일한 만큼 보수가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자기의 어떤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하게 이렇게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체력이 일단 뒷받침되고 어느 정도 휴식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성실한가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런 그 개인 택시의 그런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돈도 명예도 어떤 권력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이 중요한 거고 마음이 편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돈에 대한 집착 그런 것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엔조이 또 힐링도 하시면서 이런 또 개인 택시라든가 택시를 운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개인 택시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